안녕하세요. 오직 여러분들의 아름답고 건강한 코만을 생각하는 오직코 윤현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제 수술실에서 촬영을 하게 됐어요. 모의 코 수술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수술하는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렇게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진 모형을 통해서 낮은 코 수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콧대에 실리콘이 들어가고 코끝은 자가 연골, 코 안에 있는 연골, 비중격이라든지 가슴 연골이라든지 이런 걸 위해서 콧대랑 코끝을 동시에 올려주는 실제적으로 수술하는 모습처럼 연출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수술 시작하는 데 있어가지고 코 가운데 기둥에 절개선을 넣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절개선을 보면 일직선으로 넣지 않고 V자 모양이나 아니면 W자 모양으로 넣게 됩니다. 일직선으로 가게 되면 그게 흉터가 오히려 크게 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큰 직선으로 들어갈 거를 끊어서 넣어준다고 보면 되죠. 제가 보통 넣는 경우는 이렇게 W자 모양으로 많이 넣게 돼요. 보통 아래쪽에서 코끝으로 이렇게 통하는 큰 동맥이 있어요. 그래서 코끝에 이제 피부 혈액을 공급을 담당하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넣으면 이렇게 추려야 되기 때문에 지혈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옆쪽으로 이렇게 콧구멍 콧날개를 따라서 절개선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깥쪽 피부를 들어 올려서 코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 보면 분홍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그 부분이 저희 코끝 모양을 담당하는 날개 연골이라고 해요. 조금 더 시야 확보를 위해서 수술기구를 바꿔서 안쪽 부분까지, 여기 핑크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다 연골입니다. 아래쪽 날개 연골, 위쪽 외측 연골, 콧대 중간 정도까지 박리를 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 하얀 부분은 이제 코뼈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보통 우리가 매불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 뼈랑 연골 요 사이 부분이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충격을 받게 되면 뼈는 단단하고 연골은 부드럽기 때문에 요 서로 다른 성질 부분, 이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튀어 올라오게 되죠. 매부리 같은 경우는 요 튀어나온 부분이 연골을 이렇게 깎아내게 되면 타원형의 구멍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은 절골을 통해서 뼈를 모아주고 연골을 모아줘서 구멍난 부분을 닫아주게 되죠. 그래서 매끈해진 상태에서 코끝에 연골을 이용해서 살짝 처져 있는 곳곳에 올려주게 되는 겁니다. 동작 절반보다 조금 위쪽에 쌍꺼풀 라인이 있는 그쪽 부분에서 코가 시작할 수 있도록 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요 정도까지 콧대가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이제 복코 수술을 할 때는 코끝에 피부 아래쪽에 지방 조직이 있게 되는데 이 부분들을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날개 연골이 퍼져 있는 거는 이렇게 연골을 서로 또 묶어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코끝에 좀 통통한 볼륨을 줄여주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코가 좀 날렵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 날개 연골을 벌리고 코 수술을 할 때 많이 재료를 얻게 되는 비중격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개 연골이 서로 이렇게 붙어 있는데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으로 나누게 되는 가운데에 있는 벽 부분이죠. 이게 비중격 연골입니다. 비중격은 양쪽으로 이렇게 점막과 붙어 있으니까 양쪽으로 다 박리를 해줘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비중격 망곡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휘어져 있는 부분을 교정을 해줘야 되고요. 이렇게 비중격 연골은 마름모 모양의 평평한 물렁뼈 조직 연골이기 때문에 비중격 연골의 앞부분, 그 다음 윗부분은 코를 지탱하는 구조예요. 그래야지 코가 무너지지가 않죠. 그 부분을 남기고 안쪽에 있는 연골을 저희가 채취를 하게 됩니다. 이때 비중격 연골을 채취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코의 정상적인 구조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충분한 양의 연골을 남겨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연골을 많이 필요하다고 많이 채취하게 되면 코가 주저앉는, 그래서 안장코라고 그래요. 콧등이 주저앉게 되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비중격 연골은 채취하는 것보다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줄 수 있게 남기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연고를 채취를 하게 되죠. 네모난 연고를 구할 수가 있는데 동양인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모형이라서 되게 두툼하고 탄탄한 것 같은데 얇은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이즈도 작은 경우가 많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연고를 좀 사용을 해야 되죠. 보통 짧은 코를 늘리거나 낮은 코를 올려줄 때 이 부분이 날개 연골인데 이게 위쪽 연골에 고정이 되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분리해서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끝을 높이 올린다든지 앞으로 뺀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날개 연골을 가운데다 넣고 기존에 있는 비중격에 고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방금 이제 요게 기둥을 넣어준 거죠. 만약에 짧은 코라면 코끝을 기둥을 좀 길게 내릴 수가 있고 너무 길어 보이는 화살코라면 약간 올려서 좀 오히려 짧아 보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끝에 있는 연골 너무 넓고 두꺼운 경우에는 살짝 연골을 볼륨을 두꺼운 걸 줄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연고를 이렇게 가운데 비중격에다가 고정을 해주게 됩니다. 기둥에다가. 이렇게 하면 코끝이 좀 모이고 그러니까 높이가 좀 올라가게 되고 코끝이 좀 얄쌍해지게 되죠. 아까 비해서 코끝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콧대는 거기에 맞게끔 실리콘을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피부를 이런 식으로 이제 봉합을 하게 되면 콧대 보형물, 코끝에는 이제 비중격 연고를 이용해서 기둥 세우면서 연고를 묶어서 콧대, 코끝을 올리고 코끝에 좀 퉁퉁해 보이는 걸 안쪽에 지방 제거하고 연고를 좀 모아서 묶어주는 걸로 해서 복코를 개선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피부랑 연골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어색한 점은 있지만 보통 우리가 낮은 코 수술, 복코 수술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거는 이제 실제 환자분들한테 사용하는 자가 늑연골입니다. 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약간 굴곡져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디자인을 했을 때 늑연골이 휜다 그런 얘기를 많이들 하시죠. 와핑이라고 해서. 늑연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크기를 좀 많이 얻을 수가 있고 재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코끝을 올리거나 느리거나 그럴 때 수술하는 데 있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저희가 늑연골을 얻어서 아까 말씀드린 비중격에다가 기둥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통나무 모양의 늑연골을 이런 판 모양으로 디자인을 하는 거죠. 이런 걸 수술하는 동안에 이렇게 체액 성분하고 동일한 식염수에다 담궈 놓게 되죠. 기둥을 세우는 연골이 너무 두꺼우면 안쪽 비강을 좁아지게 하니까 코 막힘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연골은 얇게 하지만 또 이제 코끝을 지지할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되니까 어느 정도의 두께감을 적절하게 해서 기둥을 제작을 해줘야 합니다. 아까 제가 인체 조직하고 동일한 그런 체액 성분에다 담궈놨는데 아까는 평평했던 게 이렇게 약간 와핑, 휘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늑연골을 수술할 때는 체내에 들어갔을 때 어떤 조건에서 휘리는지 이런 걸 관찰을 하고 나서 쌍으로 이렇게 연골을 잡아줘서 휘어짐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기둥을 세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쪽도 이렇게 휘고 얘도 이렇게 휠 때 동일하게 가운데서 받쳐주니까 한쪽으로 휘어
쓰러짐 없이 오히려 더 강한 힘으로 버텨서 걸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은 실제적으로 수술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수술을 하는지, 뭐 낮은 코 올리는 거, 연고를 채취해서 코끝에 연고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좀 약간 퉁퉁한 보코를 어떻게 교정을 하는지, 안쪽 내부 구조나 이런 것들 거의 유사하고 동일하니까 어떻게 내 코가 수술하게 되는지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고자 이렇게 모델을 이용해서 모의 수술을 진행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 보시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성심성의껏 자세하게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